국민의힘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MBC 기자와 PD. 김 씨의 논문 지도 교수를 찾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경찰이라며 취재를 시도했습니다.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해당 기자를 형사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경찰을 언급한 부분은 공무원 사칭 혐의가, 주소를 물어 정보를 얻으려 한 부분은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에 서울시청 국장방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를 촬영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습니다. 해당 기자는 불법 침입죄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요. 올해 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 기자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무리를 일으킨 점 압니다.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. 기자 출신 언론학자 남재일 교수는 탐사 보도를 중시하는 기자들이 늘면서 신분 은폐나 위장 취업을 용인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합니다. 하지만 이런 취재 방식이 인정받으려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본인이 내 보도가 과연 진짜 상업적이고 기자 개인의 어떤 직업적인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, 아니면 이게 사회 공익에 더 충실한 건지, 이런 거를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네,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를 했던 MBC의 경우에는 또 그래도 바로 사죄를 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내부조사위원회 MBC에서 이렇게 빨리 꾸려져가지고 결정도 이제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셨잖아요. 근데 이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.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여기 보시면 그 결정의 핵심 내용에 보면 거주에 대한 확인 이외의 목적은 없다고 판단되었다. 네. 라고 해서 이제 6개월 정직 감봉 징계를 내린 건데, 이 말은 곧 살펴보면 거주 확인 정도의 명분은 탐사 취재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보면은 이익 형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기자가 탐사 취재를 해요. 그러면 공익성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공익성과 혹시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쪽의 추가 더 무거워지는가. 앞으로 뭐 그 김효신 기자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거예요. 근데 그렇죠. 그때 아마 요 그 판례는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 준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. 근데 언론사는 그 언론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고,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감수성도 높아졌지만, 언론사의 기사를 제작하는 시스템 자체는 얼마나 그러면 따라왔는가, 시대를. 저는 따라오지 못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기사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그 어떤 체계, 이것의 선진화 없이 그냥 단지 개개의 기자들의 감수성이 문제다, 기자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하다, 기자들이 뭐 기레기란 얘기를 들어야 된다, 저는 그렇게만 보는 거는 굉장히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자표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,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. 약간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기자 개인한테 맡기는 게 상당한 부담이더라고요. 저도 이제 무슨 윤리 강령 원칙 막 이런 것들 찾아봤거든요.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강령 과잉 정도예요.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은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. 백과사전 같아도 상관없어요. 굉장히 두껍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 해외 케이스 법적으로 가고 막 이런 사례까지 빡빡하게 해놓으면 아무리 바빠도 내일 만약에 취재다. 근데 진짜로 도움이 되면 그거는 살펴볼 수 있죠. 이게 뭔가 내놨을 때 기자들이 지킬 수 있게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책 효용성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서로가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